이제 지지율 내기 이거는 대한민국 탑티어. 지지율 분석의 최고죠. 대가. 지지율 분석의 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최고봉. 네. 지지율 분석의 초사이언.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노래를 들을 때도 지지율이 항상 이 하루 종일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도 소녀시대 지지지지지지지지 베이비 지지지 지지율.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진심이다.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요. 자, 형님 일단 지지율 분석하기 전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지지율,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분석 업체 관련해서 제일 큰 두 개가 갤럽이랑 리얼미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는 항상 지지율이 달라요? 아,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늘 달라요가 틀렸어. 늘 다르진 않아. 아, 지지율 뭔가 차이가 나는 이유. 뭔가 변곡점이 생길 때 조사 기간마다 지지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 그건 왜냐하면 상당히 격변 시점이야. 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늘 달라요, 언제나 달랐어요, 언제나 서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통계적 오차도 있고 비통계적 오차도 있다. 그거는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 이 조사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조사 방식, 갤럽과 그렇지. 리얼미터는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다.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자동응답 조사냐. 자동응답 조사냐인데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따지고 보면 먼저 이 지지율로 오느냐, 나중에 이 지지율 수치로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선행하느냐, 구행하느냐의 이 차이가 있을 뿐, 계속 그쪽으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쪽으로 수렴이 돼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이럴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왜 달라?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면접원 조사를 보면은 결국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빼놓고는 두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동응답 조사는 왜 그럴까? 이거는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ARS이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보면은 무응답이 거의 없어. 그런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실제적으로 30년을 조사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아니 더불어민주당 지지해요, 국민의힘 지지해요, 뭐 어느 정말 명쾌하게 뭐 주저함이 없이 이 정당 지지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보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 무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때 좀 악재가 이 최근에 부정적인 논란이 많은 정당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정당 중에서 또 버튼을 누를 만한데 누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그 정당을 뼛속 깊이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눌러야 되니까 눌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다.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문제가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그렇잖아.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튼을 더불어민주당 쪽에 누른 일종의 반사 이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왜 제가 이거 차이를 여쭤봤냐면 그 윤 대통령이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한마디 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조사가 있다면은 부정확한 조사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기관의 제재를 받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은 중앙선거여론 국가기관이 관리를 해요.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 조사가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왜곡시켜서 특정 정당에게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 특정 정당을 노려서 그런 조사를 했다. 그거는 그 조사 기관이 엄청난 철퇴를 맞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조사가 무슨 정당이고 그거는 대통령실에서도 그 조사를 분석을 해서 이 조사가 뭐 때문에 통계 전문가에게 물어봤을 때도 문제가 많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이 조사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밝혀진 것도 없는데 나와 관련된 또는 나를 둘러싼 정치 세력과 관련된 결과가 여론조사 수치가 안 좋다고 해서 다 그 가짜다, 다 조작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개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많이 봤던 사례 중에 이제 제 가장 안 좋았던 사례들은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보다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방식 쉽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해서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전에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국민의힘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일 때도 그런 예전에 민정당일 때도 그랬고 그건 뭐냐면은 본인들의 이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일종의 회피 전략이에요. 회피.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해피할까? 행복할까?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탓하는 정치 세력치고 잘 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탓하기 이전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잘 관리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이 여론조사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거 아니야. 형님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사기관에 좀 다르지만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돼요? 저는 여당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아주 밀접하게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세대와 연령과 지역은 어딘가요? 지역은 호남 지지율이 가장 안 나오는 것이고 TK에서 빠진 게 저는 TK에서도 빠졌지. 그게 좀 심상치 않던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TK라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왜? TK라고 해서 마냥 이전에도 그랬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TK 출신이기 때문에 TK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편이지만 TK에서도 제대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안 하면 이게 지지율이 떨어져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이긴 하지만 같은 영남이라도 물론 민주당이죠. 그래도 TK에서는 잘할 때는 지지율이 잘 나왔다가도 못하면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 몰렸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은 안 된다 그랬다니까. 그런 여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면 무조건 하고 긍정 평가하고 민주당이면 부정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스타일이 홍준표 시장 이야기대로 노련해서 프로다워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면은 질이 멸렬이야. 그러니까 온통 어수선하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앉을 때 주저앉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을 더 받들어서 대통령을 견인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이 노련함이 없어. 국민의힘도.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치는 연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노력하고 있는 정권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연기라도 해라 이거야. 연기.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념, 정책 그리고 사람만이에요. 그럼 뭐냐? 자 먼저 내가 이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야. 그거 가지고서 자꾸 보수인데 나 더 보수 될게요. 나 보수인데 꼰대 보수 될게요. 아스팔트 보수 될게요. 정광훈 목사 보수 될까요? 김재원처럼 막말 보수 될게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부울경 지지율도 빠졌고 TK 지지율도 빠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보수 음. 정당에서는 TK 지지율이 그래도 부울경보다 높았다는 음. 건데 이번에는 부울경 지지율보다 TK 지지율이 더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에 대통령이 서문시장까지 방문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시구도 하셨는데 아니 그런 왜 빠졌을까? 그건 간단해. 왜냐하면 먼저 빠진 게 부울경의 여론이 먼저 빠졌지. 먼저 부울경의 빠지고 지지율이 먼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 더 빨리 PK 지역이 먼저 빠진 거예요. 그리고 TK가 나중에 빠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국민의힘이 안 변해. 그러니까 뒤늦게 더 빠졌기 때문에 빠져나간 격차를 보면 최근에는 TK가 더 높은 거지.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로라도 그러면은 행동으로 안 되지만 말로라도 중도 보수를 좀 더 챙기겠다. 중도 쪽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이야. 정책도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일방 통보식이잖아. 그렇잖아요. 69시간제 할래 입법 예고 거의 통보식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못 얻어. 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리액션이 중요한 게 그거야. 이거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리액션은 좀 더 저기 올려야 돼. 올려야 돼요? 기량을. 리액션이 부족해. 그러니까 리액션. 사람이 말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그래요? 그랬어요? 이건 상대방 사람까지도 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쌍방향이 된다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야. 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정치와 수다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나 김기현 대표 보고 이준석 안 하라, 천하람 안 하라. 그거는 메소드 연기가 안 나와. 왜냐하면 불편해. 서로 불편해. 서로 안 돼. 네. 그리고 서로 지금은 뭐 시간이 좀 한참 지나면 모를까. 지금은 서로 뭔가 유기적으로 봉합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천하람만이 젊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당에서 좀 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경청하고 청년 세대를 존중하고 이런 걸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김재섭이 있잖아. 우리 김재섭 위원장을 오히려 더 청년 세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재섭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좀 같이 의견을 나누자. 총선 때 우리가 어떤 청년 정책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자. 당에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 어떤 의견이냐. 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좀 지지율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형님. 왜 총선 1년 전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간다. 이게 약간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고3 첫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 뭐 이런 느낌, 실제 그런 상황이 그런 벌어지죠. 느낌이 좀 비슷해서 네, 어떻게 맞아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자 방금 전에 첫 고3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 수능까지 간다는 뭐냐면 그 중간에 전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정말 우왕좌왕 어수선하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 그럼 지지율 일단은 냉철하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정돈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여하튼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이걸 다 정리를 해서 네. 자 대통령의 국정 운행이나 행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좀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고 또 할까 이 부분 관리를 할까. 네네. 그다음에 당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지금 당장 정광호 목사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이잖아.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정리정돈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체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계획을 잡았을 때 5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9월달쯤 추석 민심을 돌파할 때 그때는 일본과 미국 관련된 외교 또 경제도 좀 더 영업사원 1호로서 좀 성과가 나오면서 대체로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 갤럽 기준 42%, 정당 지지율은 45%까지 가서
연말이면은 한국 갤럽 기준으로 48%까지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49%까지 올려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이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매일매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 5시까지는 못 나올 거야. 그러면은 9시 정도에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해주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매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국민소통수석에서 물론 지금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나 누구는 하겠지만 그 역할을 이걸로는 안 돼.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내년 총선 성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선거의 전략적 대응이 될까? 이걸 차근히 준비해서 요것대로 실천을 오케이. 해야 성적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자. 수능 칠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지지율이 꼭 올랐잖아요. 근데 왜 이번 건은 그 공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번 그러는 건 뭐라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공식이 이번 정부에는 먹히지 않는 걸까요? 자, 지금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고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해외 순방이라는 것이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누구의 지지가 더 들어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외 순방에서요? 아니 해외 순방을 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 어떤 유권자층이나 여론조사의 응답층이 더 중도층이죠, 중도층. 그러니까 네.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나 MZ 세대가 더 들어와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뭘 보겠어요? 네. 아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뭘 보겠냐고. 어떤 걸? 아니 말씀 쭉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나 그런 게 있어야지. 노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시선을 강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오롯이 중도층은 그것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MZ 세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나가서 여소야 되고 저렇게 야당이 물어 떴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정말 살신성인해서 그렇지. 분골쇄신해서 그렇지.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또 대통령이 가져오는구나. 그럼요. 그것만 집중이 되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불순물이 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연출된 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더 또는 100번 더 1000번 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도 야당이 물어뜯으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느냐. 불안하게 영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처 뒤에 영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메이저 총리야. 그렇죠. 메이저 총리가 마치 카트처럼 쥐뿔도 없어. 왜? 역대 영국의 총리들은 이튼 스쿨을 나오고 영국의 유명한 대한민국의 경기고등학교 같은데요. 옥스퍼드를 나오거나 케임브리지를 나와. 근데 메이저는 듣보잡이야. 그런데 메이저가 상당히 무난하게 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요. 메이저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 야, 너 듣보잡이야. 얘 아버지 어떡하나요? 너는 마치 서커스에서 외줄타기 하는 광대가 절대로 그 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아찔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영국 총리의 직을 수행해라. 그래서 메이저는 항상 긴장한 거야. 내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호방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다가 좀 말실수를 하고 우리 내가 사랑하는 김건희가 이런저런 활동도 좀 할 수가 있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교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도층까지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죠. 눈을 부릅뜨고 뭘 또 잘못하나? 뭘 잘못할까? 뭘 잘못할 것 같아? 이걸 찾고 있는데 빈틈을 내줘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진짜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치밀한 이 시나리오를 짜고 미국을 가서 정말 이 하나라도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카드 한 2개 정도만 빼서 들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뭐 우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완벽한 정도 수준이 10이면 5밖에 못할 거야 이랬는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기대에 대해서 기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거든. 근데 대통령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성과를 한 2개 더 가져온다. 그러면 7이나 8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부터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 일정은 아마 우리 백성문 형님이 목요일 날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여하튼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제 야당이 잘못하는 거 먹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잘못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건 야당이고, 야당이 잘못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건 여당이 아니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아젠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당 안 갑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